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 화신 라이브 세 번째 방송할 상담심리학과 교수 전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괜찮으신가요? 라는 주제로 저희가 오늘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금 코로나19 오늘 보니까 또 확진자가 1000명대가 넘어갔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코로나가 진행되다 보니 나라에서도 광고에서도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신의 마음은 괜찮으신가요? 마음이 많이 좀 괴롭지 않으신가요? 우울하지 않으세요? 라는 요즘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주제를 당신의 마음,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마음이 좀 괜찮으신지 그 마음을 컨트롤하고 조금 더 잡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을 하면 좋을 건지에 대한 감정, 그리고 마음 챙김, 자동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볼펜이랑 종이를 조금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볼펜이랑 종이 준비해 보실 수 있으실까요? 자, 우리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한번 나는 얼마만큼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고 내 마음을 얼마만큼 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마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설명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도형을 한번 그려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다들 A4 용지랑 종이랑 연필, 볼펜 잘 가지고 계신 거죠? 문구를 설명해 드릴 테니 이 문구를 잘 듣고 도형을 한번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정사각형을 그려주십시오. 왼쪽 상단에 정사각형을 그립니다. 자, 정사각형 오른쪽 하단 꼭지에 오른쪽 하단 꼭지에 두 번째 정사각형을 붙여서 그립니다. 자, 오른쪽 하단 꼭지에 두 번째 정사각형을 붙여서 그립니다. 자, 세 번째도 네모를 그리겠는데요. 이때는 마름모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름모입니다. 마름모를 그리는데 이 마름모는 두 번째 정사각형 오른쪽 하단 꼭지와 마름모 상단에 있는 꼭지가 붙어 있도록 그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네모도 똑같이 마름모로 그리는데 두 번째 정사각형 오른쪽 상단 꼭지에 네 번째 마름모의 왼쪽 꼭지랑 붙이도록 합니다. 자, 잘 들으셨나요? 다섯 번째 마지막 도형 정사각형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정사각형은 세 번째 마름모 오른쪽 꼭지랑 다섯 번째 정사각형 왼쪽 상단 꼭지랑 붙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도형을 이제 네모 5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5가지의 우리 모형을 다들 그리셨나요? 한번 그리신 분들 화면에다가 이렇게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 카메라가 4분밖에 안 열려 있긴 한데 열리신 분들이라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강병일, 이혜근 학우님이 보여주셨는데요. 정답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그린 그림과 이 정답의 그림이 어느 정도 유사한가요? 우리 강병일 학우님은 보니까 어느 정도 유사한 것 같은데 우리 이혜근 학우님이 보니까 조금 이게 4번하고 5번하고 붙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죠? 자, 우리 학우님들 본인의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본인이 얼마만큼 이 그림의 정답이 100점인지 80점인지 얼마 정도가 나올 건지에 대한 확신을 하셨는지 한번 점수로 쭉 채팅방에 올려보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박은경 학우님이 지금 중간에 놓쳐서 3번까지만 그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60점 정도요 라고 말씀을 하셨고, 우리 이규삼 학우님, 이혜근 학우님은 5번째를 잘못 들어서 틀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내가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거에 있어서 나의 확신이 100% 안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해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원래는 이 도형 그림 그리는 거에 대한 이 활동은 너가 얼마만큼 타인에 대한 경청,
듣기를 잘 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얼마만큼 타인한테 이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하는가에 대한 활동인데요. 그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포커스를 당신이 그린 그림에 있어서 얼마만큼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요? 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주제하고도 조금 연결 지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주제가 바로 자존감 향상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다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자신감, 자존감, 자존심, 이러한 것들을 헷갈리게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자신감은 무엇인지, 자존감은 무엇인지, 자존심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학우님들하고도 조금 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백준원 학우님, 지금 마이크 사용 가능하세요? 예. 네,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백준원 학우님, 혹시 자신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신감은 자신이 확실하게 할 수 있다고 내세우는 그러한 감정이 아닐까요? 내가 무언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감정이다. 네, 감사합니다. 얼추 비슷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우선 다시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백준원 학우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이혜근 학우님한테 제가 이혜근 학우님한테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존심이라는 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자기를 지키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내세우는 것이다. 오케이. 좋아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분. 네, 강경일 학우님, 아까 전에 이거 이미지도 보여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자존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남들에게 뒤처지기 싫은 거. 남들한테 뒤처지기 싫은 것이 자존감이다. 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감하고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 제가 우리 세 학우님한테 여쭤봤는데, 우리 백준원 학우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어떠한 그 자신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고, 이혜근 학우님하고 강병일 학우님은 유사하게 나를 지키기 위한 것,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신감하고 자존감하고 자존심하고는 명확하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느냐? 첫 번째로 자신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감은 나의 능력, 나의 일, 어떠한 성과, 성취에 대해서 내가 잘 하고자 하는 마음을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시로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감은 우리 백준원 학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능력과 어떠한 것들을 성취하고 잘 하기 위한 자신감,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게 자신감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있고요. 나는 이번에 꼭 학업 성적을 1등, 4.5 학점으로 올릴 거야. 올릴 수 있어. 나의 요번에 일의 성과는 1등을 할 수 있다. 우리 팀원들은 1등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나의 능력치와 관련된 것은 자신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다면은 자존감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강병일 학우님께서 나를 방어하거나 어떻게 일적인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배우는 우리 자존감은요, 사실 나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 중에서도 긍정적으로의 나를 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자존감은 나 스스로를 나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인 거고, 나는 긍정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자존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 더 있었는 게 자존심이었죠. 우리 자존심 부릴래? 이런 말 우리 대화들 상대방들하고 많이들 하죠. 내가 자존심을 좀 부렸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혜근 학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지키기 위한 마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나를 지키는데 누구한테 지키느냐? 사실 상호작용,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내가 나타나는 마음 상처를 방어시키고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부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라는 것은 자존감하고 자신감하고 달리 우리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떠한
나를 지키는 마음이 자존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또 제가 제일 첫 번째 있는 이야기를 연결해서 가지고 온다면요. 제가 우리 학우님들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라고 했었을 때 누군가는 몇 점 정도 당신의 마음에 그림을 그린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라고 했을 때 마음속으로 다들 대답을 하셨을 거예요. 저는 100점이요. 저는 60점이요. 저는 뭐 80점이요 라고 하셨을 때 내가 그림을 그렸었을 때 딱 보여졌던 그림이 교수님이 보여줬던 그림이랑 100% 맞았다. 와, 맞았었다 라고 했었을 때 나는 역시 누군가의 말을 잘 듣고 나는 이러한 능력들이 참 있어 라고 내가 맞았다는 거에 대한 희열감을 느끼면은 그때는 느끼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자신감, 자존감, 자존심 중에서 자신감입니다. 아, 내가 어떠한 일에 있어서 어떠한 능력에 있어서 내가 맞췄구나라는 희열을 느끼는 것은 자신감이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이렇게 생각하죠. 아, 나는 틀리긴 했지만은 도형을 틀리긴 했지만은 보니까 나는 그래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했었고 앞으로도 잘 들으면 되는 거니까 나는 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오늘 또 나아져서 달라질 수 있는 거야 라고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의 자존감이 한 단계 상승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 학우님들 이거 보여주셨는데 우리 땡땡 학우님 이거 좀 틀리셨어요. 어떡하죠?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 부끄러워.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 내가 창피해. 괜히 이걸 보여줬나 봐. 딴 사람들은 100점의 닭이에 믿음이 있는데 나는 40점밖에 되지 않는 거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라고 한다면은 나의 자존심에 약간 스크래치가 났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 거죠. 자, 그래서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은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우리 학우님들한테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우리 자존심을 올리는 데 있어서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무엇이냐? 바로 자존감이다라는 거죠. 나에 대한 믿음과 나에 대한 신념, 긍정적인 신념이 잘 밑받침되어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요. 자존심을 가지고 또 건강한 자존심을 또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학우님들한테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하나 더. 자, 이 자존감이라는 게 제가 나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이다. 지금 자존감이라는 거는 나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이나 이러한 것들을 말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자존감을 올리고 우리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또 무엇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지금 우리 학우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메타인지입니다. 자, 메타인지 혹시 TV에서든지 우리가 인터넷 서핑에서든지 이렇게 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요즘에 심리학 중에서도 인지심리학이라고 유명한 어떤 서울 쪽에 있는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정말 많이 이렇게 강의를 많이 TV에서 해주시더라고요. 이 메타인지랑 또 우리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메타인지는 도대체 무엇이냐? 메타라는 것이 그리스어로 보면은 무언가를 초월해서 그것을 한 단계 넘어가지고 이러한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코그니션은 바로 인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라는 것은 사고를 조금 더 넘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잘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냐 아니냐를 또 메타의 인지라고 하는데요. 내가 어떠한 상황인 건지 내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인 건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 건지에 대한 것을 내가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나의 자존감, 나의 긍정적인 어떠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원동력 또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단계 더 저희가 이야기를 해본다면 메타인지라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 심리학적으로 조금 더 들어간다면 바로 이걸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통찰, 자기 성찰, 자기 반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내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인 건지 나를 되돌아보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했었는지 나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긍정적인 나의 신념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나에 대한 자존감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내가 어려운 어려움이나 역경들이 온다면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마련되고 기반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메타인지도 알겠고요, 교수님. 자, 뭐 자존감이란 것도 알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고 싶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학우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입니다. 자, 이거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아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아시는 분들은 한번 손 한 번 흔들어 주세요. 나 이거 알고 있다. 우리 이혜근 학우님 아시고 우리 이지은 학우님 아시고 그러면은 제가 우리 이지은 학우님한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어려운 질문은 아니에요. 별 어려운 질문은 아니라서 이거 영화 제목이 무엇일까요? 이지은 학우님. 우리 소개 좀 시켜주세요. 마이크 풀어주세요. 네네. 음소거. 제목은 생각이 나지 않는데 네네. 본 지 너무 오래됐어요. 아이들하고 몇 아, 년 돼서 네. 감정 어, 스토리 얘기는 많이 했는데 아이들하고 네네. 그 이름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지은 학우님이 감정에 관한 영화를 아이들과 함께 봤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설명 그래도 그 정도면 충분했어요. 이지은 학우님 감사합니다. 네, 인사이드 아웃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요.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중에서 제가 이 영화를 가지고 온 게 바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태 동안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삶을 살아오시면서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너의 감정은 어떻니? 라는 대화들을 좀 나눠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자녀분들한테 너의 지금 감정은 어때? 너가 왜 그 상황에서 어떠한 느낌을 들었니? 어떠한 감정을 들었니?에 대해서 물어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저도 여태 동안 살아오면서 이 공부를 하기 전까지 너의 감정은 어떻고 학교에서 너의 감정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걸 느꼈었니? 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신 분도 가르쳐 준 분도 그리고 물어보신 적도 잘 없었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 또한 윤미야 너의 지금 감정이 어떻니? 느낌이 어떻니? 라고 여쭤보지는 않으셨어요. 자, 우리는 그렇게 감정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야기를 할 때는 합리적이고 명확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해라. 너 하고 싶은 이야기가 도대체 뭔데? 울지 말고 또박또박 이야기해라. 저희는 이렇게만 배웠었거든요. 사실은 감정에 대해서 많이 배제되어 있고 그래서 특히 지금 여기서 보이는 감정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쁜 감정, 부정적인 감정, 좋지 않는 감정, 좋은 감정 구분지어서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감정에 대해서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알아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감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저희 상담기법에서 많이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감정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촛불로서 우리가 많이 비유를 하는데 촛대는 나의 감정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그런 모습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환경, 배경 이러한 것들을 촛대라고 한다면은 촛대가 사실 나의 환경이나 지지 능력이나 이런 것이 탄탄하면은 자, 불은 어떻겠어요? 활활 잘 타는 거겠죠. 맞죠? 이 활활 잘 타는 것을 나의 감정이 잘 전달되고 있는 어떠한 촛불들로 감정 표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촛대가 미약하다면은 감정도 지지부진하겠죠. 보면은 촛불도 이게 힘이 없어요. 우리가 촛불이 작은 촛불 하나 있는 거하고 뭉태기로 한꺼번에 피었을 때하고는 촛불의 어떤 크기나 타오름은 정말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가 얼마만큼 내 내면이 그리고 나의 주변의 환경이 배경이 탄탄하고 지지가 잘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드러내는 감정들도 참 다양하고 좋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또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얼굴을 보인다면 더 많은 학우님들이 참여하실 것 같은데 제가 여기 보이는 우리 구경순 학우님한테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이라는 게 종류가 몇 개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감정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모든 분들이 제가 이런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많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데 조금 더 우리가 숫자 카운팅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몇 개 정도 될까요? 한 20개? 20개? 오, 오케이. 제가 그러면 다른 분한테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우리 강병일 학우님. 네, 강병일 학우님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감정이? 7가지? 7가지? 7가지 우리 구경수 학우님은 20개 정도.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백준원 학우님. 그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고요. 다 사람마다 감정 이렇게 하면은 네. 통틀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감정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왜 감정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10개, 20개 쪼개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 네, 백준원 학우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요. 지금 우리 이지혜 학우님께서 희노애락 4가지 감정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20개요, 7개요, 또는 여러 가지 감정을 있는데 그것이 하나로 뭉쳐져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우리 학우님도 있으셨어요.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게 저희가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단어가 실질적으로 한 250개 정도 된대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 이지혜 학우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희노애락을 대표적인 감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고 우리가 가장 많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정은 우리 학우님들 이분 책 한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강신주 작가의 감정수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감정이 48가지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감정이라는 것이 정말 다양한데요. 저희는 제가 질문을 던져보면은 우리 구경수 학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가 수십 개가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고요. 아니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보면은 우리 강병일 학우님처럼 한 4개 정도에 7개 정도요. 아니면은 대표적으로 우리 이지혜 학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4개 희노애락이 감정에 끝난 거 아닌 건가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감정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달리 정말 무궁무진하다라는 건데 그렇게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우리는 적게 알고 있고 모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에 대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빌려서 가지고 온다면요. 이 영화에서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이 일생 동안에 어떻게 진행이 되며 이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또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또 성숙과 성장에 또 영향을 주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담겨져 있는 애니메이션 영화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한테 시간이 되시면은 아이들과 같이 함께 보시던지 아니면은 우리 학우님도 혼자서라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영화를 한 20번 정도 본 거 계속 반복적으로 봤었는데 그 이유는 제일 처음에 보면은 이 감정의 5가지의 감정이 우리 인간 내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핵심 감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핵심 감정에서는 희노애락 중에서도 하나가 더 붙여 있었는데요. 바로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이러한 것이 조금 더 하나 더 붙여가지고 5개의 감정들이 우리 인간 안에서 마음대로 역동을 일으키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 중에서 여기에서 이 영화를 보면은 다들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 이혜건 학우님한테 제가 잠깐 이 영화에 대해서 여쭤볼까요?
보셨다고 했는데 마이크 한번 켜주시겠어요? 네. 네, 이혜근 하우님 이거 영화 보셨을 때 본인의 느낀 점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생각나세요? 혹시 이 영화 네. 이 떠오르는 거?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에 되게 변화가 되는 것들이 확확 보여서 네. 좀 신기했었다. 이 감정들의 변화들이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신기했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이혜근 학우님은 약간 좀 러프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여기 중간에 보이는 기쁨이라는 노란색 아이 있죠. 이 아이가 우리의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우리 학우님들도 행복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죠. 네, 우리가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나머지에 있는 우리 분노와 우울과 소신과 까치, 나머지의 감정을 억압하는 장면들이 정말 많이 나왔었거든요. 특히 이 우울, 슬픔, 이 아이가 계속 툭툭 튀어 올라올 때마다 이 기쁨이가 우울을 처리하기 위해서 계속 더욱더 노력하는 장면들이 엄청나게 나왔는데,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울하지 않기 위해서, 슬퍼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그 우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달리기도 한번 해보고 친구들과 수다도 떠보고 오늘 한번 술 한잔 더 해보고 이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하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나 더욱더 강박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제일 처음에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지쳐있고 우울하죠 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 특히 우리가 우울이나 슬픔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는 너무 배제하고 있고 그것은 나쁜 감정이다라고만 생각해서 그냥 억압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것에 오히려 빠져버리면 헤어나올 수가 없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나의 생각들이나 나의 자신감이든지 특히 오늘 배우는 자존감들이 무너져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여다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 번 더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 우울이라는 감정, 슬픔이라는 감정 우리 어떨 때 느끼는 걸까요? 임영희 학우님 저랑 대화하실 수 있으신 건가요? 네, 우리 임영희 학우님 언제 슬픔이라는 거를 느끼세요? 저는 제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제대로 안 됐을 때가 제일 슬퍼요. 아,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맞으시죠? 네. 네. 그럴 때 나는 정말 그러면 그 슬픔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가요? 우리 임영희 학우님. 그전에는 뭐 30대, 40대는 네. 뭐 집에 대청소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했었어요. 스트레스 푸는 거를.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주로 많이 자요. 아, 네, 우리 임영희 학우님, 많이. 그러면 제가 또 한 번 더 질문. 자고 일어나면은 어떠세요? 잠을 많이 주무신다고 했었는데 슬플 때 자고 일어나시면 어떠신가요? 저는 그 기분 전환을 이렇게 아닌 거를 빨리 잘 털어낸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네. 오래 가지 않고 자고 일어나고 이러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해가 뜨는 것처럼 보통은 다 이렇게 그냥 잊어버린 걸로 많이 합니다. 그러시구나. 그래도 나만의 어떠한 슬픔을 해소할 수 있는 그것을 솔루션을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죠? 맞으신가요? 네, 그렇죠. 그게 일일이 아마 표현을 못 하는데 직장에서도 많이 스트레스 받고 여러 사람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누구한테 표현하게 되면 그 더 큰 스트레스가 저한테 오는 게
내 나이가 좀 먹으면서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삭히는 방법을 많이 네.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한번 정말 여기에 대해서는 여쭤보고 싶긴 하거든요. 어떻게 우리 슬픔에 대해서 내가 힘듦에 대해서 처리하고 하세요라고 했었을 때 우리 임영희 학우님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저는 잠으로써 그냥 이겨냅니다 라고 하는데, 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회피의 도피의 어떤 전략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나한테는 뭐 맞다라고 한다면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더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 임영희 학우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우리 학우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우울과 슬픔을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무작정적으로 여기에서 도피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방금 임영희 학우님처럼 잠을 자거나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친구는, 어떤 친구는 들어보니까 책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세계에 내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책을 읽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상담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슬픔이라는 것이 즐거움을 맛보여 줄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슬픔이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느껴볼 필요성이 있다. 근데 슬픔이라는 것을 마냥 느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슬픔을 이걸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계속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잠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울음이랑 우리가 힘들다고 했을 때 우리 임영희 학우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남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과연 뭐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슬픔을 내가 하지는 않습니다. 이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의 슬픔을 타인한테 공유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나의 힘듦과 나의 괴로움을 나 자신 스스로가 인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나 힘들어 라고 생각하면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더 부정적인 생각, 나락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은 가지면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 이런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행복한 생각들만 하자 라고, 우리는 이 시점 되면은 아예 반대적으로 행복감만 찾으려고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만 하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긍정심리학이라는 것도 요즘에 학문들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 긍정심리학에서도 말하는 것이 온전하게 나의 슬픔에 대해서 젖어가지고 그 안에서 나의 내면의 것을 알아차렸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긍정심리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울이나 힘듦에 있어서는 온전하게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토닥거리고 내가 위로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구경순 학우님 잘 보이고 있습니다. 네, 카메라 보고 인사를 하시는데 잘 보이고 있어요. 구경순 학우님. 네, 그래서 이것의 슬픔에 있어서 또 하는 방법이, 아이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가 울면은 울지 말고 이야기해. 명확하게 이야기해. 울지 말고 이성적으로 엄마가 설명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논리정연하게 이야기해 라고 하는데, 아이가 슬픔을 느꼈을 때 울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학생분들도 느끼셨을 거예요. 카타르시스라는 걸 느끼시는 거잖아요. 맞죠? 나의 억압됐던 감정들을 해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누군가 앞에서 울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정말 그 정도로 힘듦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나 스스로가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의 울음이나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울음이 있었을 때는 내가 나약한 인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많이 힘들고 지쳐있구나, 누군가한테 위로받고 싶구나. 근데 그 위로받음을 누군가한테 아니라 나 스스로한테 위로를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안이나 우울이나 이 슬픔에 대한 감정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느끼지 않아야 되는 감정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걸 우리 학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입니다. 네, 분노할 때 우리가 왜 분노할까요? 우리 이지훈 학우님 마이크 한번 켜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어요. 네, 우리 이지훈 학우님 네, 화났을 때, 내가 열받았을 때 어떨 때 화를 내세요?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죠? 우리 이지은 학우님이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제가 다시 마이크 끄도록 하겠습니다. 분노라는 감정은요,
내가 타인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데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 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을 때, 이것이 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때 나의 감정을 분노로서 표현한다는 거죠. 왜 분노로 표현할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먼저 이야기한다면은 상대방한테 내가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을 굽히고 들어가거나 이러한 것들을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은 내 마음도 그 사람을 살펴주지 헤아려 주지 못하구나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나의 연약한 이러한 마음들을 숨기기 위해서 표출하는 게 방법이 바로 분노 방식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분노라는 게 사실은 연약한 감정에 대한 표출, 반대적인 모습으로 지금 표출되었다라는 것인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분노를 했을 때, 내가 분노를 했을 때 우리 학우분들은 아셔야 되세요. 내가 왜 분노를 했었지? 내가 우리 아이한테 왜 화를 냈었지? 우리 남편한테 왜 화를 냈었지? 라고 했었다면 내가 정말 이것을 바라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원했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나의 어떤 감추고 싶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분노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또는 상대방이 분노를 했었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거죠. 아, 저 사람이 그 뒷면에 이렇게 화를 내고 소리를 쳤는 부분이 있지만은 본인의 마음을 무언가를 헤아려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학우님들께서 아신다면은 본인이 나는 정말 화내고 정말 참 비굴하고 참 못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이것을 원하는 거구나,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인 거구나 라는 것을 명확하게 내 자신을 조금 더 살펴보실 수 있다라는 것인 거죠. 자, 분노는 그냥 분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분노 뒷면에 이면에 또 다른 감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학우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셔야지만 본인에 대한 어떠한 것들을 내면을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마음의 내면적인 부분들이 단단해져서 자존감이든지 자신감들이 상상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감정을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알아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학우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감정에 대해서 내가 이 상황에 대해서 문득문득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주셨으면 좋겠는 거고요. 저는 그래서 저 스스로한테도 윤미야, 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너의 지금 감정은 무엇이니? 라고 했을 때 우울이요, 너무 슬퍼요, 너무 괴로워요, 수치감이 올라와요, 부끄러워요. 저 스스로도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하거든요. 너 왜 부끄러워했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왜 그런 말들을 내뱉었는데? 라고 했을 때 아, 내가 그러한 상황 때문에 이런 모습들을 숨기기 위해서 다음번에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내 자신 스스로도 이제 되돌아보면서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마련인 겁니다. 자, 그 말은 즉슨 우리 학우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에 나와 있는 문구처럼 이거예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억압되고 있고 대체적으로는 감정에 대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를 막 내고 난 다음에 아, 그러지 말걸. 저 친구를 미워했다가 그러지 말걸. 감정만 먼저 우선적으로 내세우고 난 다음에 아니면 감정을 꽁꽁 숨기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어리를 해소할 수 없고 그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놔둔다라는 거죠. 아니면 우리 감정에 지배당한다라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감정에 지배당하기 이전에 그 감정을 내가 자신 스스로가 인정을 한다면은 내가 조금 더 성장되고 성숙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학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왜 화를 내고 있지?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거냐? 눈물이 나서 미칠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왜 눈물이 나는지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 자신한테 계속 질문을 던져보면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슬퍼하고 화나고 속상해서도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꼭 슬퍼서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한테 감정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게 알고 이야기를 나누고 본인한테도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 반면에 또 너무 긍정적이고 나는 행복해야 되고 긍정적이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기쁨을 느껴야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강박감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OECD 주가 중에서 우리가 행복지수가 좀 실질적으로 너무 강박적으로 행복해야 된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행복지수는 떨어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복한다는 강박감을 조금 버리시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적인 감정은 수용하셔도 됩니다. 아, 이런 슬픔 느껴서는 안 돼. 이런 느낌은 받아서는 안 돼.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되세요. 충분히 느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느낀 감정을 타인한테 내가 참 오늘 이러이런 상황 때문에 좀 힘들었어. 제가 이런 상황 때문에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감정에 대해서 특히 부모님들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엄마 아빠 무서워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왜 무서워 라고 했을 때 그 친구가 뭐 엄마가 어흥해서요 뭐라고 했다면은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표현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것도 정말 많은 큰 노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대화하거나 질문을 할 때도 너 어땠었니? 그때 상황에서 어땠었니? 물어보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저는 우리 학습자 여러분들한테 학생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감정에 대해서 지배 안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마음 컨트롤 이걸 명확하게 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이거입니다. 요즘에 많이 뜨고 있죠. 요즘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어요. 바로 명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마음챙김이다라는 어떤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학우님들한테 명상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본인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들여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명상이요? 그 도 닦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길을 지나가면은 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기도하고 수련하고 하는 것들이 명상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그 명상은 그런 명상이 아니라 본인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잠시만에 본인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떨어질 수 있게 제3자로서의 볼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명상이다라고 하고 그 중에서도 MBSR, 마음챙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명상을 통해서 우리 감정에 대해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고요. 그리고 마음챙김 이러한 명상을 통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나의 마음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든지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에서 더욱더 앞서서서 경청하는 능력도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또 나의 어떤 힘듦, 객관적으로 본다라는 것은 나의 고통이든지 마음들을 조금 더 감소시킬 수 있는 거고 인내할 수 있는 시간 또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인 거고요. 이러한 명상들이 나한테 어떠한 또 객관적인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명한 선택 또한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한테 제가 명상을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 역시도 이게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 명상을 저도 가끔씩 정말 내가 너무 괴로울 때 운전을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뭐 지하철을 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요즘에는 앱에 보면은 참 많이 깔려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저도 중간중간에 저의 마음 다스림, 마음 챙김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나를 조금 더 컴다운, 조금 차분하게 만들고 그것을 조금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볼 수 있는 힘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요. 무엇을 준비를 했느냐? 명상 공간호흡, 3분 호흡을 가지고 왔는데 시간이 53분인데 한번 진행을 시간이 좀 초과됐는데 소요 시간은 한 3분 정도 됩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머지 우리 백준원 학우님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구경순 학우님은 어떠세요? 좋으세요? 우리 좋아요. 네, 우리 이혜근 학우님도 괜찮으세요? 네, 우리 임영희 학우님도 괜찮으신가요? 네, 그러면은 다들 괜찮으신다고 하니까 제가 호흡 명상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엉덩이를 의자에 바짝 이제 뒤에 딱 대도록 하고요. 우리 소리도 한번, 좋은 소리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 거겠죠. 자,
다들 눈을 감으시고요. 자, 눈을 감으셨으면은 등을 똑바로 세우시고 자신이 편안한 자세를 취한 후에 부드럽게 눈을 감아 주시면 되십니다. 의자에 앉아 계시면은 발을 바닥에 대고 다리는 교차시키지 않으며 부드럽게 눈을 또 감아 주세요. 자, 지금 자세가 편하다면 눈을 감아 주십시오. 우리 강병일 학우님 눈 감아 주세요. 네, 첫 번째 단계는 지금 현재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무엇이 지나가는지 자각하여 주십시오. 어떤 생각이 떠올랐습니까? 자, 다시 가능한 최선을 다해 떠오른 생각을 마음이 떠올린 것으로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것들을 알아차렸다면 그 순간에 떠오르는 감정에 집중해 주십시오. 특히 불편감이나 불편한 감정이 일어났다면 이것을 밀쳐버리거나 내쫓아버리지 말고 그것을 인정하고, 아, 거기 있구나. 이게 바로 지금 드는 느낌이야 라고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체 감각과 비슷하게 긴장감이라던가 받아치는 느낌 또는 다른 느낌이 있는지도 알아차리고 집중해 주십시오.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현재 느낌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느껴보았고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것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이제부터는 호흡의 움직임에 주의를 집중해 보겠습니다. 아랫배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이고 호흡을 따라 부풀어 올랐다가 내려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몇 분 동안 배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매 순간, 매 호흡마다 최선을 다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호흡이 언제 들어오는지, 언제 나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랫배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 그 패턴을 자각하면서 호흡을 현재 순간에 집중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집중이 되었다면 호흡에 스스로 집중하고 있는 것과 자신의 신체 감각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넓은 영역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답답한 느낌이나 신체를 지탱하면서 어깨, 목, 허리, 얼굴에서 느껴지는 느낌을 포함하는 신체 감각을 호흡에 따라 당신의 전 신체가 호흡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좀 더 편안하게 유지하면서 감각을 넓혀 가십시오. 자, 감각을 넓혀 갔다면 이제 눈을 뜨시면 되십니다.
이게 호흡 명상 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명상이거든요. 네, 가장 기초적인 명상이라서 이 호흡의 어떠한 기본적인 것과 그리고 나의 신체적인 부분들을 좀 다 느낄 수 있도록 해서 내가 분리되는 느낌들을 한번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 호흡 명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좀 어떠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맛보기로 가지고 왔으니까 다음번에도 이러한 것들이 있으면은 조금 더 찾아보시고 또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가 될 텐데요. 오늘 시간이 벌써 10분이나 더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학우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존감을 좀 향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존감이라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바로 감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다. 감정 중에서도 우리가 더욱더 살펴보는 것이 부정적인 감정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더욱더 관심 있게 유념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정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기 위해서 하나의 방법 중에서 요즘에 하는 것이 명상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짧은 시간, 1시간 안에 정말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학우님들 다음번에도 우리 학교에서 이러한 특강들이 있다면은 많은 참여들 바라겠고요. 오늘 여기 PPT에 나오는 지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라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지혜는 나의 내면에 대해서 성숙함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학우님들도 오늘 이 수업을 통해서, 특강을 통해서 조금 더 본인의 내면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시고 탐색하는 능력들을 조금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나의 어떠한 자존감들, 누군가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고 나의 인정으로도 충분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들어오기 이전에 사전검사와 사후검사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검사에 대해서 조금 피로감을 느끼시는 학우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 이 했던 1시간의 특강이 그래도 효과성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앞으로 더욱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제가 부탁을 드린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문자로 사후 검사를 동일한 검사이긴 하지만은 보내드릴 거예요. 피곤하겠지만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은 학우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